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44살 남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저에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었고, 그날의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네요. 제가 선택하고 내린 결정 후회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삶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약속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한두 살 먹을 때마다 저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 혼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젊은 남자 조무사를 원하게 되었고, 다른 병원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저를 받아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나이 많은 간호조무사였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여자 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 사람을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었던 건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너무 잘 대해줬었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다른 병원장들과 다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모든 걸 들어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도 흘려주는 모습들이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속해서 봐왔고, 새로운 병원에서의 근무를 만족해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인사를 주고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병원 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였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버린 상태라 급하게 제 등에 업은 다음 진료실에 앉혔고, 발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인대가 늘어났는지 금세 부어올라 반깁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진료실 문을 활짝 열며 저와 병원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곤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얼굴을 붉히며 뭐 하는 거냐고 처음 보는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 사람의 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손을 당장 떼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시길래 진료실에서 단둘이 제 여자와 함께 있는 거죠? 정은아, 너 다친 거야? 갑자기 발을 헛디뎠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가 다친 것 같아. 선배가 봤을 땐 어때? 저기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은이 발목 상태 좀 살펴보게 비켜주시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이번에 우리 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게 될 조무사 선생님이셔. 전에 일하시던 분이 그만두셨잖아. 그래서 새로 직원을 구했지. 그런 거였어? 난 또 뭐라고 괜히 의심했잖아. 일단 반깁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 무리한 움직임만 없으면 한 달 안에 붓기도 가라앉고 일상생활 가능할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얼굴 보러 온 건데 이런 몸 상태로 저녁도 함께 할 수 없겠다. 이제 곧 끝날 시간이잖아. 내가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오늘은 좀 더 일찍 들어가자. 처음 본 남자는 그 사람을 부축해 주더니 원장실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고, 직원분들께 뒤처리 부탁한다며 그렇게 먼저 퇴근을 하게 되었네요.
직원분들께 듣게 된 건 그 남자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었고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눈도 저와 다를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 남자와 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우월했어요. 그 남자도 직업이 의사였고 집안의 재력도 상당하다는 것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느끼고 있던 감정조차 지워버렸어요. 그날 이후 묵묵히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듯 진료 시간이고 환자분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러워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남자는 소리를 질렀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것도 답답했었죠. 정은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우리 결혼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겠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내 친구들이 전부 거짓말 했다는 거야? 다른 여자랑 극장에서 영화 보고 걸어 나왔다며.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그 영화도 나랑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 솔직히 하도 쫓아다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준 것 뿐이야. 정은아, 내가 바람이나 피고 다닐 남자로 보여? 의사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왜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겠어? 딱 영화만 보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오빠근 뒤 헤어졌다니까. 그래?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가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파혼 얘기한 줄 알아? 이건 뭐냐고. 왜 말을 못해? 헤어졌다면서. 둘이 왜 호텔 안으로 손잡고 들어가는 건데? 내 친구들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더 이상 할 말 없지? 나 지금 환자분들 진료 봐야 하니까 이제 그만 나가봐. 그리고 이따 저녁에 시부모님께 당신의 이중적인 성격 전부 다 알릴 거고 금전적으로 피해본 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님께서 선배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반짝이는 감정이었어. 그 여자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정은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때문에 파혼 위기까지 오게 되었었죠. 그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를 문 밖으로 밀친 뒤 다음 환자 이름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문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환자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계시길래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순간 그녀와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갑자기 저를 밀치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서 대기자들이 앉아있는 의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를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에 충격이 너무 컸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분이 덜 풀렸는지 그 남자는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잠깐 비켜달라고 했던 걸 명령으로 받아들였는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며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쉬지 않고 막대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하면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목이 좋지 않은 그녀는 문을 열며 사태를 확인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녀의 손은 남자의 뺨에 날아갔고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변호사까지 대주겠다며 당장 고소하라고 그 남자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제 뒤통수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뒤통수를 만져봤는데 무언가 축축함이 느껴져 손바닥을 확인해 보니 출혈이 생각보다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머리를 부딪히게 된 충격 때문인지 희미해지는 정신은 결국 저를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병실에 누워 있었고 치료까지 전부 받은 상태였어요. 괜찮으세요?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이라 일단 며칠 쉬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무리하는 건 안 좋으니 일주일 정도 쉬시고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희 아빠가 대신 고소를 진행해 주신 상태라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업무에 지장만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편한데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몸부터 회복하는 데 신경 써주세요. 그녀는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 가졌던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그녀에게 많은 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어주지 못했었어요. 만에 하나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진다 해도 그녀의 부모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보곤 반대하실 건 당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는 환자가 없는 쉬는 시간일 때마다 제 옆에 와서 몸 상태를 봐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수록 점점 더 고백하고 싶다는 마음은 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관심 덕분에 몸도 많이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가능해져 그동안 제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는 직원분의 말에 창고에서 나와 병원 로비로 걸어갔는데 어떤 노인분이 서 계셨습니다. 내 아들과 다투다가 쓰러졌다는 사람이 자네야? 지금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들 말로는 툭 건들기만 했었는데 넘어진 거라며? 그런데 고소까지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당장 고소 취하하게. 어머님, 지금 이분이 넘어진 걸로 고소를 진행하신 줄 아세요?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떻게 저와 다툰 걸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고소 진행은 제가 저희 아빠한테 부탁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절차 밟은 거니 취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병원까지 찾아오시는 건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볼일 끝나셨으면 저희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노인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녀의 눈빛은 상당히 슬퍼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옆에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틈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거절을 당했을 시 따라오는 정신적 충격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지금을 만족하며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 곁에서 맴돌았어요. 그 이후 그 남자에게 걸려있던 모든 사건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을 당했던 남자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연락이 온 것 같아 보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도 뒤따라 가겠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를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마당부터 시작해서 집 안까지 전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그녀와 함께 현관문을 열며 집 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말도 안 되는 현장에 급히 달려가 심폐소생술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거라 주저앉아 있는 어머님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넋이 나간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녀와 파혼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입을 열었네요. 그렇게 노력해봤자 일어나지 못하실걸? 이미 심정지 온 지 꽤 된 상태에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서 이런 사태까지 만든 거야? 정은아,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한 번만 봐달라고 했었잖아. 그때 눈 딱 감고 내 잘못을 눈 감아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어떻게 그 머리로 의사가 된 거야? 나는 어차피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작정하고 찾아온 거라. 결국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야. 소송 걸고 위자료 받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던 건 아니지?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나라고. 때마침 경찰까지 왔네. 나는 앞으로 마음 편히 구치소에서 몇 년간 살다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의사 생활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쉬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니 이만한 복수가 또 있을까? 정은아, 내가 지저분하게 난리 쳐놓은 거 뒤처리 좀 부탁할게. 앞으로 잘 지내라. 그 남자는 결국 자신이 이겼다며 경찰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조대가 와서 그녀의 아버님을 살리려 그 자리에서 저 대신 응급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정지가 진행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었기 때문에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어머님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난 아버님을 바라보며 오열을 했고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온 스트레스로 실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어머님의 정신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셨고 장례식을 마친 뒤에야 그 남자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저지른 범행들이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심정지가 오셨을 때 방치한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복잡한 일들은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었고 그녀도 정신적인 충격에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옆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느새 저한테 의지하려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행동들이 싫지는 않았지만 그게 저를 사랑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그녀의 힘든 짐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의지했던 거였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겐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힘든 부분들을 덜어내길 바랬어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로 지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의 어머님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좋아지는 결과에 앞으로 행복만 있기를 바랬어요. 더 이상의 슬픔은 찾아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님이 조금씩 회복되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와 단둘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하던 도중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거리를 털어놨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까지 저렇게 되시니까 의사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는데 엄마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나도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병원 일 잠시 내려두고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 그래야 나한테 행복이 찾아올 것 같아. 하루빨리 엄마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당연히 모든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못 찾아? 아까부터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잖아. 내가 봐도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즐겁게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어느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문제가 충격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을 잠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병원을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환자들도 받지 않았어요. 직원분들도 마지막 월급을 받고 하나둘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옆에 붙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와 급하게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또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친 건 아니라 타박상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아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준 뒤 잠시 쉬고 있으라며 나머지 짐을 마저 싸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 우리 병원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 당신은 다른 곳에서 조무사 일할 텐데 그럼 자주 만날 수도 없겠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주말에 연락하던지 할게. 엄마가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고 하시더라고. 그동안 신세진 게 많다고 식사 초대하고 싶다 하셨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힘들게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몸 회복도 아직 안 되셨으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내가 식사 대접해 드리겠다고 전해드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주말에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까? 그래야 기분 전환도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리고 제발 넘어지지 좀 마. 이것도 버릇일 수 있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내가 당신이랑 일하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것만도 몇 번을 봤는지 알아?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걸어 다닐 때 바닥을 잘 보고 다녀. 알겠지? 그녀가 걱정돼서 한 말에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더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날 그녀와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집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잠시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시길래 시간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마음만 받겠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 인사를 주고받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하자 그녀가 몸을 돌려 다시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보조석 창문을 두드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외국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길래 창문을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해서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로 대화를 주고받으려 외국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건네봤던 외국인은 자신이 그녀의 집에 담당 조경사로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녀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조경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순간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는데 아직까지 대문 앞에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지만 외국인에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차를 끌고 후문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후문의 문을 연 뒤에 정문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야? 나 좀 잡아줘 봐봐. 왜 먼저 들어가셨어? 내가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는지 알아? 낮에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저녁만 되면 갑자기 변화돼서 너무 무서워. 큰 병원에도 가봤지만 회복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걸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의사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왜 내 손 안 잡아줘? 그녀의 충격적인 모습에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까지 바래다 준 뒤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었다는 걸 눈치챈 듯 자신의 몸 상태를 들킨 것에 대해 괴로워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처음 몇 번 넘어질 때는 그냥 내가 하도 덤벙대니까 남들보다 잘 넘어진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앞에 시야가 아주 짧게 흐려졌고 금방 회복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반복되는 주기가 짧아지더니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다행히 나는 수술 전문의가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시력이 두려워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결국 내가 원해서 의사 생활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었어. 몇 달 안에 양쪽 다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기댈 수 있겠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잖아. 그런데 이런 모습을 결국 당신이 다 봐버렸네.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병원 일도 다 마무리됐잖아.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자. 나도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 앞으로 시력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결국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거야.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작별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신경 쓰게 만들었네. 나 먼저 들어가 볼게. 나도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내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처음 당신 병원에 일을 하러 왔을 때 나는 정은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었어. 하지만 이미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마음을 접게 되었지. 어차피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랑은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매일 얼굴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나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 그러다 당신한테 불행이 찾아왔고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된 이후 혼자가 된 정은 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 고백은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 감정 밝히지 않았던 거고, 당신이 의사생활 그만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매일 보던 얼굴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없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연락도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겠지. 그런데 내 2눈으로 지금 정은 씨의 몸 상태를 보게 됐는데 모른 척하고 돌아가라고? 내가 진심을 다해 그동안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가 몸이 아프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고 등을 돌릴 수가 있겠어? 우리의 감정을 서로 확인한 만큼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평생을 곁에서 당신의 눈이 되어주고 싶어.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내 마음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부모님의 반대는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의 아내의 눈이 되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레베르 시신경 병증 희귀병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된 아내가 최근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진 상태예요. 그동안 볼 수 있었던 걸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인 제 얼굴이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지금의 과정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만큼 지금의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 곁에 항상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 아내의 눈이 다시 좋아져서 저를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내와 후회 없는 삶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력을 잃게 된 제 아내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아내 옆에 앉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있다는 걸 들려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